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이번 결산 교육 영상을 통해 제외한국학교 예결산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산 제출 안내입니다. 제외한국학교의 결산 제출 절차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산 작성 시 주요 유의사항과 제외교육기관 재정정보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외한국학교 회계 업무 처리 지침에 대한 해설과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통계분석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결산 집계 담당자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외한국학교 결산 제출 절차와 결산 작성 시 주요 유의사항 및 시스템 사용법을 설명하고 제외한국학교 회계 업무 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제외교육기관 재정분석 및 실태점검 사업을 통해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외교육기관 예결산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회계 실태점검과 개선 이행 과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제외한국학교의 결산 제출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산 제출 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결산 제출 안내 단계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공문과 안내 자료를 각 교육기관에 배포합니다. 두 번째는 결산서 작성 단계입니다. 제외한국학교에서는 안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외교육기관 재정정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세 번째, 결산서 제출입니다. 작성한 결산 자료는 교육부 제외교육지원 담당관실, 관할 공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며 이후 제외교육기관 재정정보 시스템에 제출을 완료합니다. 네 번째, 결산 검토 및 수정 요청 단계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필요시 수정 요청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등록된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료 수정 제출입니다. 재단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수정된 자료를 최종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모든 수정사항과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명세서와 14종의 부속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제출 기한입니다. 결산 제출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일본 소재의 한국학교는 6월 30일까지 제출입니다. 제출 기한은 한국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 제출 방법입니다. 제외한국학교 결산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공문 제출입니다. 작성하신 결산 자료를 교육부 제외교육지원 담당관실과 관할 공간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제외교육기관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결산 데이터를 입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관별 홈페이지와 제외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제출 방법을 택 1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 제출, 시스템 공시 3가지 방법을 모두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결산 작성 시 주요 유의사항과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로그인입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기관별 계정을 통해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오류 및 비밀번호 분실 시 재단에 문의 바랍니다. 시스템 로그인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제공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스템 로그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연락해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보관리 화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제외교육기관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학교명, 국가, 관할, 학생 수, 교비회계 여부, 법인 회계 여부 등의 정보는 교육기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외 한국학교 세입 세출 결산 명세서 작성 유의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회계의 경우 해당 없음을 표기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입 결산 명세서와 세출 결산 명세서의 총계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총계값의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회계별 회계기간 및 화폐 단위 등 결산서 양식 내 필수 입력 사항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산 명세서 작성 방법은 두 가지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작성 양식을 다운받아 업로드하는 방법 중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명세서상 전입금 금액과 전출금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계의 교비회계 전출금 금액은 교비회계 법인 전입금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학교 발전기금회계 교비회계 전출금은 교비회계 학교 발전기금 전입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시스템상 결산 명세서 작성 방법은 두 가지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작성 양식을 다운받아 업로드하는 방법 중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직접 입력 방식은 보고 대상 회계기간을 설정하고 화폐를 선택합니다. 이후 계정 과목에 맞게 결산액을 기재합니다. 화면 내 빈칸에 직접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업로드 방식은 우측 상단에 작성 양식 내려받기를 클릭해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한 파일을 다시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입력 방식과 마찬가지로 보고 대상 회계기간을 설정하고 계산서 작성, 화폐 선택 계정 과목에 맞게 결산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작성 양식을 수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업로드 시 10에서 20초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당해 연도 회계기간, 화폐 단위, 결산값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교육기관별 해당 사항 없는 회계는 우측 상단에 해당 없음 버튼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회의록 제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교육기관 해당 회계의 예결산안, 의결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는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의록이 2장 이상인 경우 장 사이에 서명하거나 간인이 필요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유의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서는 각 회계별 예결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학교 발전기금의 예산 및 결산안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보고서는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이 작성해야 하며 감사인과 입회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각 회의록 및 감사보고서의 시스템 업로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부속 서류 메뉴에서 각 메뉴를 선택한 후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생성된 파일 번호 옆 파란색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회의록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감사보고서도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현금 및 예금 명세서에 반영된 현금 및 예금 계좌 금액은 예금 잔액 증명서 금액과 현금 실사표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계좌의 현황을 작성해 주셔야 하며 계좌에 남은 잔액이 없더라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각 회계별 소개는 다음 연도 2월금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불부합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소개는 세입세출 외 현금 명세서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작성 시 명세서는 실질통화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화계좌는 외화금액과 외화금액을 실질통화로 현지화한 금액을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 및 예금 명세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 둘째,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해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직접 입력 방식입니다. 각 회계별로 작성해야 하며 우측 하단의 회계명을 클릭하면 새로운 행이 추가됩니다.
추가된 행의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세입 세출 외 현금도 클릭하면 행이 추가되며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업로드 방식입니다. 우측 상단의 작성 양식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한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제공된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행이 부족할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폐 단위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파일은 저장합니다. 재정 정보 시스템으로 돌아와 우측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값을 확인한 후 저장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때 해당 사항이 없는 회계는 우측 상단의 해당 없음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또한 각 회계별 예금 잔액 증명서는 하단의 첨부 파일 영역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적립금 적립 및 사용 명세서 작성 유의사항입니다. 적립금 명세서에 기재된 적립액 금액은 세출 결산 명세서의 적립금 전출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적립금 사용 명세서의 인출액은 세입 결산 명세서의 적립금 전입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입 결산 명세서의 이자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적립금 적립 및 사용 명세서 시스템 작성법입니다. 적립금 명세서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해 업로드하는 방법 두 가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입력 방식입니다. 각 회계별로 작성해야 하며 우측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행이 추가됩니다. 추가된 행의 적립 목적, 내용, 적립액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삭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셀을 클릭한 후 우측 하단의 행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로드 방식입니다. 우측 상단의 작성 양식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내역을 작성하고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적립금 명세서는 각 회계별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별도 표기해야 합니다. 작성한 파일은 저장한 후 재정 정보 시스템으로 돌아와 우측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값을 확인한 후 저장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때 해당 사항이 없는 회계는 우측 상단의 해당 없음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퇴직 적립금 적립 및 사용 명세서입니다. 퇴직 적립금 명세서도 각 회계별로 작성됩니다. 퇴직 적립금 적립 명세서상 적립 총액은 세출 결산 명세서의 퇴직 적립금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총계주의에 따라 퇴직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입의 이자 수입과 세출의 퇴직 적립금으로 각각 적립되어야 합니다. 퇴직 적립금 적립 및 사용 명세서 시스템 작성법입니다. 퇴직 적립금 적립 및 사용 명세서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업로드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작성법은 각 회계별로 작성해야 하며 우측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행이 추가됩니다. 추가된 행의 직업명과 적립금액, 지급액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삭제가 필요한 셀은 클릭한 후 우측 하단의 행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작성 양식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내역을 작성하고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방식도 회계별로 각 내역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회계는 해당 없음으로 별도 표기해야 합니다. 작성한 파일은 저장 후 재정 정보 시스템으로 돌아가 우측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합니다. 입력된 값과 화폐 단위를 확인하고 저장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때 해당 사항이 없는 회계는 우측 상단의 해당 없음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불부합 조서 및 불부합 명세표 작성 유의사항입니다. 불부합 조서와 불부합 명세표는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이 불일치할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불부합 명세표상의 입금액, 출금액, 총액은 불부합 조서의 불부합 사유에 해당하는 세입과 세출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불부합 조서 시스템 사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업로드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입력 방식입니다. 회계를 선택한 후 실제 현금 및 예금의 잔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결산 명세서상에 다음 연도 2월금 잔액을 입력하면 차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차액 사유 입력을 위해 우측 하단의 세입과 세출 내역을 구분하여 필요한 내역을 클릭하면 행이 추가됩니다. 추가된 행의 일자, 내용, 금액 등의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업로드 방식입니다. 우측 상단의 작성 양식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직접 입력 방식과 동일하게 각 회계별 내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파일을 저장한 후 재정정보 시스템으로 돌아와 우측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합니다. 입력된 값과 단위를 확인한 후 저장하면 완료됩니다. 이때 해당 사항이 없는 회계는 우측 상단의 해당 없음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불부한 명세표 또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업로드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방식은 먼저 회계를 선택한 후 우측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행에 해당하는 내역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업로드 방식은 우측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양식의 회계별 내역을 입력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별도로 표기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파일을 저장한 후 재정정보 시스템으로 돌아와 우측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합니다. 입력된 값을 확인한 후 저장하면 완료됩니다. 이때 해당 사항이 없는 회계는 우측 상단의 해당 없음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차입금 명세서 유의사항입니다. 차입금 명세서는 교육기관에서 차입이 발생한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차입금의 만기 도래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는 단기 차입금, 1년 초과는 장기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해 연도 상환액 원금 및 이자는 세출 결산 명세서의 차입 원리금 상환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차입금 명세서 시스템 입력 방법입니다. 모든 시스템 입력 방법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작성 양식을 다운받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 방식은 회계를 선택하고 장기 차입금인지 일시 차입금인지 구분하여 우측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행이 추가되면 차입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로드 방식입니다. 우측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받아 회계별 내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표기가 필요합니다. 작성한 파일은 저장을 완료합니다. 재정정보 시스템으로 돌아와 우측 상단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하고 입력된 값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없는 회계는 우측 상단의 해당 없음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비비는 결산액 작성 내역이 아닌 결산 명세서의 2월 등 증감액 내 예비비 사용액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추경 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예비비 명세서 시스템 입력 방법입니다. 직접 입력 방식입니다. 회계를 선택하고 우측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행이 추가되면 예비비 사용 과목의 목항을 선택합니다. 과목 선택 후 예비비 사용액 등 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로드 방식입니다. 우측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양식에 입력할 때 회계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비비 사용 과목에는 관, 항, 목의 계정 과목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별도 표기해야 합니다. 작성한 파일은 저장을 완료합니다. 이후 재정정보 시스템으로 돌아와 우측 상단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하고 입력된 값을 확인한 후 저장합니다. 이때 해당 사항이 없는 회계는 반드시 우측 상단의 해당 없음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세출 예산 전용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전용 명세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집행을 위해 동일 예산 내에서 한간 또는 목간 전용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세서를 작성할 때 전용액의 증감 금액은 세출 결산 명세서상의 전용 증감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예산 전용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추진비 집행을 위해 전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예산 전용이 불가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전용 명세서 시스템 입력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직접 입력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를 선택한 후 우측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행이 추가되면 각 증가 내역과 감소 내역을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모두 끝나면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은 업로드 방식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회계를 선택하고 예산 전용 과목의 관, 항, 목의 계정 과목을 모두 작성합니다. 증가 내역과 감소 내역을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별도로 표기해야 합니다. 작성한 파일을 저장하고 재정정보 시스템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우측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한 값과 단위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없는 회계가 있을 경우 우측 상단의 해당 없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모든 과정을 완료하면 됩니다.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2월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사유는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며 각 사유에 맞게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사고 2월의 경우 재사고 2월은 불가능하므로 2해 연속으로 2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세서에 기재된 2월 금액은 세출결산 명세서 상의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금액과 일치해야 하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명세서 시스템 작성법입니다. 회계를 선택한 뒤 우측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 추가된 행에 2월 되는 예산의 목항을 선택하고 예산 현액과 지출액 등을 작성합니다. 그 후 2월 구분을 선택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업로드 방식입니다. 우측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회계를 선택한 후 관항목을 입력하고 예산 현액과 지출액을 작성합니다. 이어서 2월 유형과 사유를 입력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회계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별도 표기합니다. 작성한 파일을 저장한 후 재정정보 시스템으로 돌아가 우측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업로드합니다. 입력된 값과 단위를 확인한 후 저장합니다. 이때 해당 사항이 없는 회계는 우측 상단의 해당 없음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및 시스템 사용법에 이어 제외한국학교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외교육기관 회계 업무 처리 지침의 목적 및 일반 원칙. 두 번째, 결산서 작성 절차 및 유의사항입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업무 처리 지침의 주요 목적은 제외한국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회계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제외한국학교의 회계 업무 전반에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회계 법령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국가 법령을 따르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계 업무 처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회계 기준으로 제외한국학교의 회계 처리에서도 참고해야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한국학교 회계는 크게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나뉩니다. 학교 법인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법인회계는 세입세출이 없다고 보고됩니다.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발전기금회계로 구분되며 세입과 세출은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교육시설 관련 경비 등을 포함합니다. 세입 항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각종 수수료, 학교시설 사용료, 다른 회계에서의 전입금 등이 있으며 세출 항목으로는 인건비,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비, 학교시설 및 설비 구축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과 세출을 보면 당연한 항목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각 지출이 정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비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목은 법시행규칙 제15조 2항과 3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교비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비회계의 수입은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타회계 전출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학교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둘째, 학교 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요금이나 세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교비회계의 목적과 무관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학교 운영 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자금 중 현금은 반드시 구분하여 예치 및 관리해야 합니다. 소액 지출을 위해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재국의 금융 환경에 따라 현금 관리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체적인 현금 관리 규정을 마련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현금 관리에 대한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100만 원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50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을 운영할 경우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출납 폐쇄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금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제외 한국 학교에서는 출납 폐쇄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연도 종료 후 미완결 사무를 정리하기 위한 금전 출납의 유예 기간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출납 폐쇄 기한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납 폐쇄 기한을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 통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계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외화 환산과 관련하여 법인과 학교의 실질 통화를 식별해야 합니다. 실질 통화란 소재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실질 통화는 중요한 환경 변화가 없는 한 한 번 식별된 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화와 실질 통화 간의 환전 거래는 거래일의 외화와 실질 통화 사이의 거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금액을 기록합니다. 결산일에는 외화 잔액의 결산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과 장부상 차이를 환차익 또는 환차손으로 반영하여 평가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킨 후 잔액은 다음 연도로 2월 처리합니다. 외화 환산 시 기준 환율은 하나은행의 최종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출 증빙 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출 증빙 서류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지출 결의서, 계약 관련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출 및 제외 한국 학교의 주요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증빙 서류나 부속 자료가 현지어로 작성된 경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한국 학교의 비치 장부 및 서류는 재산대장, 도면, 비품수급부, 수입지출징수부, 현금 예금 출납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을 확인하시고 만약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구비하여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교비회계 및 학교 발전기금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비회계와 학교 발전기금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시 교비회계 및 학교 발전기금 회계의 개정 과목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 한국학교 회계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별표 1, 2, 3에 명시된 개정 과목 명세표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심의기구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제외국민교육법 제16조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학교, 법인, 한국학교에 관한 예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예결산을 심의하며 학교에 대한 예결산을 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과 관련한 사항, 수익자 부담 경비, 그리고 징수 금액의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의 재정 운영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산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20일이 되는 날을 출납 폐쇄 기한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장부 마감과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결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은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 이내에 결산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학교 결산서와 관련 부속 서류, 감사보고서를 교육부 관할 공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야 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으로 학교법인 및 학교가 법령, 계약 등의 기타 사유로 반환할 것을 전제로 보관하는 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돈이 아닌 잠시 보관하고 있는 금액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 종류로서는 보증금과 각종 잡종금 그리고 보관금이 있습니다. 보관금에는 익숙한 퇴직적립금과 적립금이 보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산 총계주의 예외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적립금을 당해 연도에 적립했다면 이 적립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기록됩니다. 물론 결산서 상에도 퇴직적립금 지출 항목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해당 퇴직적립금을 사용할 시기가 오면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해당 적립금을 인출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결산서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적립할 때 이미 기록했기 때문에 지급 시에는 별도로 다시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대상자 지출 시에는 결산서에 표기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립금 간의 전용은 불가합니다. 해당 적립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며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학교 예산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결산서 상에서 행정활동 수입 중 이자 수입으로 인식한 후 적립금 전출액으로 다시 지출 처리하고 해당 금액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별도로 이자, 수익 항목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해당 적립금의 누적액으로 포함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수익자 부담 경비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이 경비는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 중에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재원으로 수익자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익자 부담 경비를 정산해야 하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교의 설정에 맞는 공개 방법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 집행잔액은 학부모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금액이 소액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복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금은 2월 사업비와 순세계 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2월 사업비는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로 구분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2월금에서 2월 사업비를 제외한 잔액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회계 처리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재정회계센터의 맞춤형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대표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